자, 강성에 의한 축의 설계에 있어서 이와 같이 토크를 받는 축의 길이를 우리가 L, 그 다음에 이것의 이름 변형률, 전단 변형률, 그때 비트름에 의해서 이루어진 요 각을 갖다 중심으로부터 요건 2분의 D가 되겠죠. 요 길이는. 자, 이러한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고려할 것은 무엇이냐? 자, 이게 토크를 받으면 당연히 이게 비틀림이 발생이 되고 또 비틀림에 의한 이 각이 이루어지는데, 자, 우리가 이걸 설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로 우리가 설계해 주냐? 기준은 뭐냐? 1m, 축의 길이 1m당 알파, 요기 비틀린 각이 0.25도 이내, 뭐 여기서 0.25도로 설계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알파와 길이 L과의 관계, 우리가 알파와 길이 L과의 관계는 우리가 어느 정도로다가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냐? 583.6의 TL, 그 다음에 G, D의 몇 승? 4승이다. 이렇게 유도가 됐어요. 자, 여기서 T라는 것은 여기 작용된 토크. 그 다음에 G라는 것은 전단 탄성 개수. 그 다음에 L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기준으로 말하면 여기 뭐야? L이 1000mm. 요거 D를 갖다 우리가 미리로 환산한다면 알파가 이것은 다른 얘기로 쓰면 0.25는 583.6의 G의 D4승 T의 1000mm니까 자, D를 갖다 우리 미리 단위로 한다면 이런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 자,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이 뭐 전단 탄성 개수라는 것은 재료의 특성인데 그 탄성 개수 D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탄성 개수라는 것 G라는 것이 그래서 8,300 일반적으로 이렇게 킬로그램 포스 퍼 미리 제곱 뭐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은 뭐 이걸 갖다 직접 계산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D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 134승근의 H 프라임 그 다음에 N. 저 N이라는 것은 분당 회전수. RPM이 되겠죠, 단위. 자, 이것은 동력으로서 킬로와트. 요 단위가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준으로 1m 즉 1000ml당 0.25도에 해당되는 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토크와 재료의 고유 특성인 전단 탄성 개수를 이용을 해서 이 D를 갖다 구해줍니다. 그럼 이거 할 때 여러분들 D 해다 보면 4승근이 나오는데 이 4승근 계산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계산해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설명한 게 이제 베어링과 저널 4장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5장에서 베어링 또 이제 그것과 관련된 저널 추구 일부분인 저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2장에서 우리가 이제 뭐 엔드 저널, 끝 저널이라고 그러죠. 엔드 저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설계하는 그런 방법.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축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성형이 돼. 엔드 저널은. 그 다음에 그 요 저널 부분에 뭐가 있다? 베어링이 있다. 이 베어링과 저널이 이렇게 연결돼서 이 접촉 부분에 윤활유나 아니면은 롤러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 회전하는 요소를 전달해 주는 것인데 요 끝 저널을 갖다 우리가 설계하는 것이 이제 베어링 저널 부분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뭐 그 두 가지 조건, 뭐 M이라는 것은 형상 개수와 허용 응력, 또 하나는 M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러한 하중이 어떻게 전달했다. 여기에 P라는 하중이 이렇게 등분포 하중이 되는데 이걸 갖다 하나로 모으면 중간에서 이렇게 된다. 이 길을 갖다 우리가 2분의 L이라고 그러면은 전체 길이에서 이것은 우리가 P의 2분의 L이다.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관계식을 얻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L과 다시 D분의 L이라는 것은 이거의 제곱이라는 것은 16P분의 파이 시그마 B 이렇게 나타났어요. 또는 이것을 하면은 뭐 D분의 L이라는 것은 루트 파이 시그마 B 오버 16P다. 이 관계식. 즉 L이라는 것이 뭐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갖다 L.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L. 요 갖다가 D라고 하는데 요 직경과 L을 갖다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어떠한 요소를 갖다 우리가 고려를 했냐면은 뭐 수압력이라고 얘기했어. P라는 것을 갖다 얘기했는데 여기까지는 전체 하중 P라는 것은 무엇과 P와 A. 여기서 A라는 것은 투영 면적이다. 다시 말해서 엔드 저널에서는 이것은 어떤 것과 마찬가지다. 위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 면적이니까 D와 L을 곱해준 즉 투영 면적이라는 걸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하중과 여기서 그 수압력과의 그 관계는 어떻게 되냐? P라는 것은 스몰 P라는 것은 베어링에 가진 하중을 A로 나눈 것인데 이것은 다시 쓰면은 DL분의 P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요소 뭐 D와 L을 갖다 구하는데 어떤 것을 이용을 하냐? 이 요소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신다면은 저널을 설계하는 데서 D와 L을 여러분들이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하에서 여러 가지 허용 능력이 주어지고 하중이 그러니까 베어링 하중이 주어진다면은 여러분들 투영 면적과 이 관계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식을 연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베어링 그러니까 저널이죠. 그래서 저널의 길이와 직경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그 마찰력을 고려한 베어링 설계였죠.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했던 기억이 날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이제 무엇을 설명하냐면 구름 베어링의 기본 설계가 있죠. 베어링 중에서 구름 베어링의 기본 설계. 베어링 구분 설계에서 우리가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뭐 1번 정격 수명. 자, 이거 정격 수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동일한 조건에서 베어링의 90% 베어링의 90% 아래는 그런 요소죠. 90%가 박리 현상 없이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는 그런 현상 없이 박리 현상 없이 도달할 수 있는 총 회전수 도달하는 총 회전수 이걸 갖다 우리가 정격 수명이라고 얘기를 했다 이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기본 동정격 하중이라고 했죠. 기본 동정격 하중. 그래서 이걸 C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총 회전수 100만 10의 6승이죠. 회전에서 정격 수명이 되는 하중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10의 그 6승 회전 단위로다가 나타나는 게 계산 수명인데, 이제 100만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뭐 33.3 RPM으로다가 500시간 유지하는 하중이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100만 분으로다가 덧치면은 이제 60을 더 곱해야 되니까 100만 회전이 되는 것이죠. 자, 이 기본 동적경 재료에 의한 특성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문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계산 수명 LN이라는 것이다. 이건 뭐야? 정격 수명 이걸 갖다가 10의 6승 회전 단위로 나타내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갖다 나타내면 n이라는 것은 무엇과 무엇. 자, 여기서 말하는 베어링 하중 P. 그 다음에 기본 동정격 하중이 있다면 이거에 대한 파워. 이거에 곱하기 10의 6승 회전 단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요거에 나온 것 곱하기 10의 6승 회전을 곱해야 된다. 저기서 R이라는 것은 뭐냐? R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지수로서 R이라는 것은 이게 3 이렇게 될 때는 이게 뭐냐면 볼 베어링. 그 다음에 이것이 15바산 뭐 3.3333 이렇게 되면 이렇게는 롤러 베어링일 때 우리가 쓴다. 자,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뭐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지시된 바가 있어요. 볼이냐 롤러냐에 따라서 이 R 값이 변하는데 이것은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볼일 땐 접촉 면적이 되게 작은데 이같이 롤러로다 했을 때는 접촉 면적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니까 그만큼 수명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모량이 방리되는 현상이 작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냐면 계산 수명을 위에 계산 수명을 시간 단위로 표시는 수명 시간 LH가 됐다. 이것은 LN은 시간 단위로. 여기서 뭐 얼마면요? 몇 n rpm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 이것은 어떻게 나타나냐? LH라는 것은 위의 것을 이용을 해서 자, 이건 분당 회전수죠. 그럼 시간으로 나타나면 시간당 회전수는 n 곱하기 60이 돼야 된다는 거죠. 분당 회전수가 n이라면 시간당은 이와 같이 된다. 그래서 위에 있는 L, N 요소 곱하기 10의 6승 단위니까 이렇게 되죠. 여기서 구한 값을 곱하기 10의 6승으로 다 곱해주니까 이렇게 나눴을 때 이거 갖다가 우리가 베어링의 수명 시간이다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요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내용과 또 일부 여러분들 관계되는 식을 여러분들이 A4 용지에 정리를 해서 자필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필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필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활용하시고 그 시험 끝나면 답안과 같이 제출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